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흘 연속 하락하면서 사흘 동안 떨어진 주가 조정 폭이 지금 10%를 넘어섰잖아요. 사흘 만에 13% 빠졌죠? 그렇죠. 예. 근데 보통 10% 넘어서면 이게 기술적으로 뭐 배어 구간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좀 헷갈리는 상황이네요. 네. 이제 주로 이제 낙폭이 컸던 것들이 그동안 급하게 올랐던 종목들입니다.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8%대 낙폭이죠. 뭐 요즘 이렇게 엔비디아 따라하기 하고 있는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빠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항상 시장에서 늘 있기 마련입니다. 날아갈 때는 늘 좋게 얘기하고 들어갑니다 합니다만 달 차면 기울듯이.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과연 월가에서 진단하듯이 기다리던 조정이고 건전한 조정이고 네네. 또 멀리 가기 위한 또 도움닫기 이제 어차피 길게 보면 또 이렇게 조정받고 또 갈 거예요. 그렇죠. 가겠는데 이제 이 조정 과정을 갖다가 얼마나 이제 견뎌낼 수 있는가의 단가 싸움이고 예. 레버리지를 썼느냐 안 썼느냐의 그 차이고 뭐 그런 상황인데 뭐 젠슨왕 욕할 건 없습니다. 젠슨왕은 미리 판다고 다 이미 주식 분할 전에 이미, 이미 다 매도 계획을 밝혔고 공시됐던 내용이니까요. 그게 그리고 증권사에서 뭐 특정 시기라든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매도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식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내년 3월까지도 매도 계획이 이미 잡힌 거고요. 예. 예. 젠슨왕 우리 인훈이 형은 돈에 깔려 죽겠어요 보니까. 누구요? 황인훈 형, 젠슨왕 형이 내년까지 파는 돈이 어마무시해요. 내년 3월까지 파는. 예. 그렇죠. 뭐 580몇만 주를 더 판다나 내년에는. 예. 부러우면 지는데. 뭐 지고 자시고 할 급이 아니니까. 솔직히 부럽죠. 예. 네. 일단 그나저나 예.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마음고생은 심하시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다리면 괜찮은 건지 고민되실 것 항상 같아요. 어려운 문제죠. 네.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우선 지금 뭐 뉴욕 흐름 한번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방금 다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뭐 미국장 좀 조정받고 뭐 엔비디아 조정받고 이제 고점에 투자하신 분들은 불안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땐 크게 뭐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 저도 뭐 엔비디아가 뭐 비싸냐 뭐 싸냐 이걸 다 떠나가지고 좀 더 갈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엔비디아 주가 뭐 미국 뭐 이런 뭐 주가가 뭐 크게 뭐 밀리거나 뭐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미국장이 이제 우리나라에 얼마 영향을 미칠 거냐 이게 사실 관건이긴 한데 또 어제 미국 쪽은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 이제 또 반도체 관련주 어제 뭐 하이닉스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제 최근에 뭐 좀 이제 조정이 뭐 어떻게 어제 뭐 금요일 이렇게 좀 조정 오는 것들이 약간 불안하긴 해도 그닥 뭐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130불 이상 140불 근방에서 들어갔는데 사자마자 지금 채 일주일도 안 돼서 뭐 이렇게 한 10% 넘는 네네. 마이너스다 할 것 같으면 조금 뭐 심적으로 부담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에서 멈추냐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알면은 신이겠죠. 예, 근데 주식을 이제 투자할 때 우리가 가장 큰 그 리스크를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 이제 가장 가격이 비쌀 때. 근데 사실 그거는 지나봐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일단은 신고가가 지금 나오는 상황들에서는 가격적으로 가장 높은 거죠. 시장 가격이. 네. 같이 이제 그 이전에 가격은 높은 거니까 내가 샀을 때가 늘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쌀 때 또는 내가 산 다음에 더 오르길 바라는 거지만 늘 산 다음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늘 감안하고 사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의 그 심리상 늘 내가 산 다음에는 무조건 오를 거야. 그러니까 사실 오늘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산 다음에는 저는 전략을 짤 때 오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반대로 떨어질 때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두 가지 전략을 반드시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엔비디아 가장 고점에 내가 산 사람이다. 근데 최근에 한 13% 빠졌을 때 추가로 더 그런 비중을 늘릴 건지 아닐지를 예. 판단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떨어질 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
추가 매수를 내가 언제 할 거냐,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늘 해야겠지만 그거를 지금 고민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내가 산 평균 단가보다 올라갔을 때 어떻게 또 대응을 할 거냐, 예, 그걸 또 이제 짜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더 간다 생각하시면은 적정 시점에 비중을 늘려야 되니까 이제 그걸 네. 지금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기야 누군가가 매수하는 타이밍에 내가 지금 오늘 사서 내일부터 좀 조정을 받겠지만 내가 오늘 산다라고 하는 분은 잘 없겠죠. 내가 지금 사면은 지금부터 계속 오르길 기대하고 오른다고 살죠. 보고 네네. 그 심리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나오는 사람 중에 저 사람 왜 나오지? 3등도 못 할 텐데 하는 게 눈에 뻔한데도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무슨 뭐 경력 관리 차원에서 나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될 거라고 믿어요. 생각하고 나오죠. 자기가 예. 된다고 믿고 그렇죠. 나오더라고. 네. 또 이상한 소리로 가버렸네. 아니 저는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약간 좀 성장성 측면에서 약간 네. 둔화될 수 있다라는 시각하고 여전히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시각 그 논리를 보면은 이제 그 생성형 AI 칩을 그 판매한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경기가 좀 둔화되면은 돈을 막상 못 벌면은 그 수요가 좀 둔화될 거다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그 지난번에 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네네.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있잖아요. 이 로봇 AI 쪽은 지금 생성형 그 서버용 AI보다 훨씬 시장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을 또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제가 그 AI를 늘 말씀드릴 때 예. AI는 어떤 특정 기업의 어떤 소유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좋든 싫든 이 AI가 정말 많은 산업에 이제 접목이 될 건데 이제 불과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몇 군데 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AI는 더 많이 이제 침투가 될 거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세상 전체적으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이 AI에 대한 어떤 수요가 역시 이렇게 사이클 흐름은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기술적으로 가장 앞에 있는 기업이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결국 이제 시장을 또 저 사람들 또 개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AI 뭐 시장이 다시 뭐 이렇게 하향세로 간다 이런 단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지금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도 쫓아가는 흐름 분명히 나올 거다. 이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그다음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그런 맥락 속에 사실은 뭐 수혜를 보고 있는 거고 최근에 HBM도 그런 이야기 똑같이 나옵니다. 네. 이거 이제 시장 거의 뭐 고점이다. 근데 HBM 이제 들어간 게 비중이 얼마 안 되거든요. 한 자릿수입니다. 예. 올해 좀 팔려서 뭐 두 자릿수 간다라고 하는데 디램 전체에서 내년도 더 팔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그렇게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저희 AI로 하는 게 이제 많은 산업에 침투가 되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많은 기업들이 저 AI를 접목시킬 거기 때문에 저걸 접목시켜가지고 그 기업들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건지 내가 엔비디아를 투자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 중에 AI가 접목이 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기업의 어떤 그 성장 가치를 분명히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단계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뭐 주가 좀 조정이 오는 것들이 크게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밤에 코인은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글쎄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뭐 그쪽에 이제 투자한 것도 아니고 관심 그래요? 크게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전혀 미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네 뭐 코인 거래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그거 뭐 설명할 수 있는 분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 없어요. 뉴스플로우상 가격이 올랐냐 떨어졌냐 이 정도만 체크를 하는 거죠. 허무하지 않습니까? 뭐 반감기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걸로 그 뻔뿌질로 또 ETF 승인했으니까 또 돈이 올 거로. 네네. 아유.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아니 끝난 건 아닌데 뭐 길게 봤어야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이 방송도 필요 없어요. 길게 보면은 뭔 놈이 정권 방송과 채널이 이렇게 많습니까? 유튜브가 그렇게 많고 기다리면 다 되는데. 이제 뭐 투자자 관점에 따라서 장기 투자냐, 중기 투자냐, 그렇죠. 단기냐에 따라 다르겠죠. 아니 근데 저기는 근데 돈이 빠져나서 증시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다우지수 올라가는 거 보세요. 금융, 에너지, 무슨 뭐 소비재 할 것 없이 그러니 많이 올랐던 거 털고 그 돈 빼서 증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순환매 성격이더라고요. 그리고 미국도. 오히려 코인 쪽 하시는 분들은 코인 시장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가서 그렇다는 얘기도 해요. 그 오히려. 말도 있어요. 예. 그럴 그러니까 수도 주식 시장에 있겠네. 돈이 안 빠지고 오히려 더 들어오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겠네. 예, 아, 예, 그렇게도 말되네. 보더라고요. 우리 시장으로 가시죠. 우리 시장으로 가는데 어제 딴 것보다도 지수도 지수지만 뭐 지수야 그럴 줄 알았지만 하이닉스 좀 여쭙고 싶어요. 네네.
뭐가 있었길래 그동안에 삼성전자에 아웃퍼폼 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또 약간 언더퍼폼하고 어제는 또 특별한 뭐 재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이제 하이닉스를 이제 주가를 보고 있고 삼성을 네, 같이 네. 이제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예. 예전에 사실 이제 같은 방에 같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랬죠. 그랬죠. 물론 지금도 방향성은 사실 똑같은데 속도가 하이닉스가 너무 빨리 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좀 약간 쉬려고 하는 건지 또 때마침 또 이제 여튼 뭐 엔비디아 이제 이슈도 있고 엔비디아 주가 지금 조정 나오니까 뭐 같이 움직이는 게 연동해서 움직이는 건지를 이제 보는 거고요. 삼전은 지금 안 빠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제 HBM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구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HBM에서 이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받았던 거고 계속 무언가 삼성전자가 쫓아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하이닉스는 좀 많이 올라왔고 점유율을 그냥 삼성전자가 또 나중에 가져가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삼성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엔비디아 쪽에 HBM3E라고 하는 그 제품이 납품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점유율 싸움이 되는 건데 실제 양산 캐파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더 큽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수요는 워낙에 많은데 하이닉스가 지금 물량 공급하는 게 약간 부족했거든요. 근데 경쟁자, 뭐 마이크론까지도 포함입니다.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이 시장 커질 때 결국 시장 파이가 나눠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우려가 약간 살짝 섞여 있는 거죠. 근데 하이닉스 역시 지금은 뭔가 하락이라든지 조정을 걱정할 단계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보유자분들 계속 이제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냥 조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기간 조정이나 시간을 태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참 하이닉스 막 주가 고공행진할 때 30만 원 얘기 나오니까 지금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네. 일단 좀 기다려야겠네요. 안 그래도 30만 원 그 목표 주가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그 30만 원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보기 전에 그 목표 주가 상향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이 뭐냐예요. 전제 조건. 벌써 25년 이익 대비 30만 네네.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24년 중간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최근에 반도체 하반기 전망, 내년 전망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전망, 내년 전망 보니까 특히 25년 이익 보니까 올해보다 더 나올 겁니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12개월 포워드, 그러니까 1년 뒤 실적 얼마 나올 거니까 지금 주가보다 밸류에이션상 얼마가 적정 주가입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 30만 원이 최근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봐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30만 원만 사실 포커스적으로 보죠. 그게 아니고 기업 이익이 당장 다음 달부터 2분기 시장 나오잖아요. 1분기 대비 2분기 얼마나 증가를 하는지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제 무슨 뭐 하이닉스 관련해서 또 그 뭡니까 EB 교환사채 네. 뭐 그런 얘기도 어디선가 설명을 하는 것 같던데 또 제가 정확하게 공시까지 못 봐가지고 혹시 나중에 제가 한번 공시를 보게 되면 예.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약간 네. 그 요점은 그거더라고요. 뭐 조금만 올라가면은 유상증자가 됐건 전환사채를 갖다 주식으로 전환하건 교환사채를 가지고 또 뭐 해주든 간에 자꾸 이게 희석이 되는 거예요 주가가. 네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하이닉스 혹시 그런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자금이 좀 필요하잖아요. 계속 지금 뭐 청주의 공장을 이제 그 낸드 공장을 좀 바꿔가지고 그 HBM 생산하려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계속 올해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공장 지을 뭐 부지 이런 것도 없고 그렇다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주 공장을 네네네. 갖다가 HBM으로 라인을 그렇죠, 예.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투자 계획을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늘 기업들이 움직일 때 보면 공장을 지으려면 반드시 자금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는 영업이익도 있지만 뭐 다른 거 조달해야 되면 시장에서 조달하는 것들이니까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게 SK하이닉스 아직까지 그 관련해서 공시가 나온 건 없네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뭐 공시가 나오면 아마 뉴스가 많이 나올 건데 공시가 그래요? 안 나왔으니까 한번 네네.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그 자금 조달 성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 어제 보니까 또 이렇게 시장이 좀 조정받을 때 조선주들 요즘 흐름 좋고 네. 해운주도 괜찮고 또 갑자기 이제 무더위 시작됐잖아요. 맞습니다. 제습기 관련주들도 움직이더라고요. 일단 어제 제일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재밌던 거는 그 소위 말하는 여름 테마 주였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새 날씨 관련된 기업들이 그렇게 테마를 잘 안 탔어요. 네네. 그러니까 돌고 돌아가지고 어제 그 뭐 폭염 한 6월 중순쯤 나왔습니다. 분명히. 네네. 예. 갑자기 지금 더운 거 아니거든요. 2, 3주 사이에. 그렇죠. 계속 더웠습니다. 예. 근데 어제 이상하게 여름 테마주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한 상한가 가는 게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막에 나오지만 파세코가 한 17%, 주가가 가볍거든요. 위닉스 3%, 저희가 신일전자. 에어컨 회사죠. 네, 뭐 에어컨 선풍기, 에어컨, 뭐 제습기, 소위 말하는 가전을 파는 업체들이고 저 업체들이 사실 뭐 4월, 5월 주문 받았어야 돼요, 미리. 근데 전혀 관심 없다가 시장의 자금이 결국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게요. 그 뉴스와 함께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 예. 저기부터 사실은 펀더멘탈은 다 좋아요. 이익은 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느낌이지만 하루 이틀 반짝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쫓아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조선주는요? 조선주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이벤트가 있었고요. 예. 하나 오션죠. 개별 네, 이슈긴 하지만. 네. 그다음에 최근에 역시나 5월 그 전망하면서 조선주는 이제 업황 계속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흐름 속에 지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운주야 여전히 뭐 그 운임지수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거 운임지수 계속 강세입니다. 저거 꺾일 때까지는 뭐 우리나라에서 HMM입니다. 그 종목 역시 실적에 대한 전망 계속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뭐 주가가 꺾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해상 운임지수 같은 거 뉴스 검색만 하셔도 금방 나오니까요.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주가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 보유하면 좋겠고 조선주들은 지금 역시 좀 제 느낌상으로 오를 만큼 올라 있는 상태인 거고요. 여기서 더 갈 거냐 아니냐 늘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건데 내년 내후년 보면 더 가긴 갈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주들이 21년, 22년, 23년도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실제로 27, 28년도까지 실적 낼 거는 다 받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 수주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매출 내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23, 24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여기서 뭐 꺾이거나 그럴 건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조선주도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더 보유할 그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사리 매도하는 그럴 필요는 없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마긴 합니다만 이 테마에 속한 종목들 중에서 또 펀더멘털 괜찮은 기업들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그 대왕고래 있잖아요. 최근에 K419 관련주라고 엮이는데 어제 보니까 GS글로벌이 네네. 급등하고 또 GS글로벌 말고도 최근에 보면 유틸리티 섹터 뭐 한국가스공사도 움직이고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 광물업체인데 맞습니다. 뭐 종합상사 업체이기도 하고 이런 쪽이 움직인단 말이죠. 이전의 테마하고는 약간 그 속한 종목들이 좀 달라요. 네, 일단 그 지난주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가 많이 움직였고 어제는 이제 GS 글로벌, 뭐 GS 글로벌도 지난주에도 이제 움직이긴 했는데요. 펀더멘트 된 상태에서 뭔가 상승의 트리거 요인이 생겨가지고 올라가는 건 저는 항상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되니까 기업이 이익이 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요. 저평가된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는 부담이 없다는 거죠. 투자하시는 분들. 예. 근데 항상 늘 기대치로 올라가는 이제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은 불안한 건데 GS 글로벌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일단은 주가 자체가 워낙에 이제 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거래량도 올라오긴 했는데 좀 상승했을 때도 주가는 좀 싸다는 인식은 시장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에 더 상승을 기대해 보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그 6월 달 나온 산유국 이슈 그걸 지금 시점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시장에 이제 그 하나의 그냥 테마군을 또 자리를 잡는 바람에 자금이 돌아 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섹터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수급에 좀 교란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외하고 그냥 펀더멘탈로만 본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은 더 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왜 2차 전지 쪽에도 속하기도 했었고 그랬잖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작년에 사실은 그 포스코 밸류데이라고 해서 이제 그룹사 전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주가가 많이 갔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뭐 당시에- 포자 달리고 다 갔었죠. 네, 그 당시 사실은 2030년 전망. 네. 네, 그러니까 향후 우리가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동안 무역 상사 업체로만 그렇죠. 밸류 받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맨날 퍼가 5 미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광물 2000년지 업체, 그죠. 네, 관련 예. 주가 돼 버리니까 그럼 퍼 30이 되겠네 해서 갔던 거였죠. 그리고 조정받았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선동했던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죠. 네, 그렇죠. 그쪽으로 선동했던 네. 사람들은 지금도 행세하고 돈 많이 벌었는데 그 선동에 조금 이렇게 낚이셨던 투자자분들은 지금 고생하고 계시고. 그렇죠. 이제 저같이 이제 산업의 어떤 흐름과 함께 이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편승을 오히려 못 하신 분도 있거든요. 네. 천천히 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좀 시세에 맞춰서 움직이겠다 해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작년에 굉장히 좋았고 그 짤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아들 에코프로 샀지.
아들이 포스코사째 해가지고. 예, 근데 맞아요. 아들이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내가 아는데 이거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고 저 밸류에이션이 안 되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무조건 오른다라고 하니까 들어가셨던 분들은 좀 수익이 많이 나셨겠죠. 예, 그래요. 저기 어제 또 그거 한 중에 우리요 이 대표님 요 알테오젠 요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제법 이렇게 바이오주 중에서는 뭐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뭐 한번 고점 찍고 조정받나 했는데 짧은 조정에 자꾸 이제 전고점을 열려고 시도를 하니까 뭐 지금 좀 아슬아슬한데 예, 지금 계속해서 뭔가 이 재료가 받쳐주는 종목인가요 지금? 일단 제가 그 네. 바이오 섹터, 그러니까 신약 바이오 순수하게 예. 소위 말하는 기술 개발에서 예. 내가 라이센스 아웃하겠다 어. 하는 기업 딱 3개 보고 있는데 그게 알테오젠, 어. 리가캠 바이오, 예. 또 제가 한번 소개시켰던 ABL 바이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신약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낸 회사가 일단 제 관점에서는 반복적으로 결과 냈던 기업 요 3개예요. 요 3개는 소위 말하는 실체도 있는 거고 실체도 있고. 이제 소위 말하는 바이오 기업이 들어올 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없는 거고. 네. 다만 이제 알테오젠 이제 시간을 좀 돌려가지고 예. 지난 2월달에 주가가 시작할 때 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30만 원 얘기를 했거든요. 어허. 근데 그 당시 주가가 이제 10만 원대여서 예. 거기서만 해도 3배거든요. 예. 저게 가능하겠어라고 저 봤는데 얼추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 그 애널리스트 분이 제대로 보신 거죠. 그 바이오 섹터 애널.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이 또 보고서를 잘 쓰세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을 시장에 잘 전달했고 지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나름대로 일리 있다고 좀 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나오는 것들은 더 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그냥 투자하셨든 아니든 간에 바이오 섹터 또 코스닥에 요새 종목들이 많이 지금 이전에 갔기 때문에 지수를 받쳐줄 만한 기업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알테오젠이에요. 지금 시총 지금 2위가 올라왔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추세가 당장 이렇게 꺾여는 걸 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거는 지금 신규 매수의 관점은 아닙니다만 보유자분들은 뭐 더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유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야, 이것도 그야말로 딱 요즘 이 증권가에서 유행하는 걸로 10배거네요. 10배 네네. 낫네. 예. 아니 오늘 보니까 그 물론 이게 호가이기 때문에 허수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호가 상황이 조금 추가적으로 약세가 좀 예상되는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4% 정도 하락이 예상되고 한미반도체도 한 7% 정도 예상이 되는데 물론 이건 호가이기 때문에 허수예요 분명히. 어때요? 지금 혹시 저가로 좀 매수 구간으로 좀 분할 매수로 노려봐도 괜찮은 건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좀 싼 걸 좋아하는 입장이니까 예. 사실은 뭐 한미 반도체 더 갈 수 있다고 의견을 드렸지만 제가 산다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저는 비싸다고 생각을 하기 아직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예. 시장에서는 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 마이크론까지 장비 납품할 거다. 저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멘터 또는 그거 들어올 만한 미래 이익을 지금 다 땡겨서 받고 있는 몸값입니다. 지금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비싸다라고 의견을 드려서 저는 사지 않습니다 얘기 드렸던 거고 네. 다만 더 갈 것 같냐 했을 때는 분위기상 갈 것 같다 말씀드린 거고요. 예. 반도체 관련된 기업을 지금 사겠다 그러시면은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바닥에 있는 기업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예. 오늘도 뒤에 소개시켜드리겠지만 과거에 탐방단이랑 소개시켜드렸던 유니셈, 2주에 소개시켜 GST 다 반도체 장비군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또는 뭐 비메모리 쪽에 누가 투자를 하기를 계속 기다리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런 기업들이 투자가 나오면은 장비주 더 장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수주 나올 수밖에 없고 어제도 일부 보면은 그 칩 제조사들하고 장비사들이 지금 뭐 협의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뉴스 나왔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장비 언제쯤 투자할 것 같으니까 납품해줄 수 있겠어를 미리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기업들이 결국 장비 수주가 나온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전방 업체가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은 다 수혜를 볼 거다. 그러면 아직 안 간 기업들을 저는 사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발 주자를 좀 사자고 의견 드립니다. 좀 화면에 나오는데 저기서 좀 덜 간 기업, 안 간 기업 좀 추려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다 추려온 겁니다. 이게 제가 다 추려온 겁니다. 네. 이게 상대적으로. 대형주를 내가 사겠다 그러면 눈여겨볼. 삼성전자 사는 거고요. 장비주 사겠다 그러면 유니셈, GST, 원익 IPS도 정말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재주는 솔브레인, 동지세미캠, 한솔케미칼 늘 삼전, 하이닉스 다 밸류체인 기업들이에요. 예. 저런 기업들이고 부품주 원익 QNC, BCNC, 후공정은
늘 물량이에요. 양 많아지면은 무조건 수혜 봅니다. 삼전 하이닉스가 내부에서 하다가 우리 물량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예. 외주에 주겠다. 외주 업체에 주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물량이 많진 않아요. 예. 근데 물량 많아지면은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두산 테스나 패키징 테스트 업체들을 늘 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가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오히려 좀 조정을 받은 기업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기업들을 사두고 마음 편히 있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지금 이제 고점에 샀는데 예. 올라가면 다행이거든요. 네네. 떨어지면 지금 계속 불안한 거거든요. 네. 예, 그렇게 투자하지 말고 그냥 바닥에 있는 게 싼 거 사놓고 기다리면 시간만 태우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전 투자자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저 이재모 대표의 저 지론인데 지금 우리 좀 이렇게 시장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얼마 된 뭐 업력이 이제 짧으신 우리 투자분들은 진짜 이재모 대표의 저 방법을 갖다가 저는 진짜 권해드리는 게 우르르 쫓아다니는 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거. 그리고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 차라리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방법인 것 같아요. 못 가고 지지부진했던 거 싼 거. 저 원익 저 형제들도 한때 뭐 일대를 풍미했던 종목들 아닙니까? 뭐 거의 사실은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기업군에 속할 기업이에요. 원익 그룹 그렇죠. 자체가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지만 원익 IPS, 원익 QNCS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상장 기업들도 많고 그냥 그룹사라 생각하시면 돼요. 저 기업들이 대체로 보면은 반도체, 뭐 2차전지 소재, 장비 거의 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기업들이 그 소위 말하는 밸류체인의 가장 정점이 있기 때문에 저들 기업들이 소위 말하면 굶어 죽일 일 없습니다. 계속 돈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내기 때문에 예. 주가만 지금 안 가 있을 뿐이지 이익을 내니까 주가는 반드시 턴어라운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 되는 기업에 사두고 좀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내가 매매가 가능하고 늘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매매를 내가 자주 한다. 그러면 그날그날 시세 나오는 쪽에 쫓아가면 되니까 그러면 소위 말하는 시장에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에 들어가 계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그냥 그 지식이나 경험적으로 낮으신 분들의 투자 방법을 권할 뿐입니다. LG그룹도 잠깐 여쭤볼게요. 그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이노텍, LG전자는 오히려 최근에 또 뭔가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 좀 조정받으니까 또 이런 섹터는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이쪽 종목들. 일단은 어제 좀 가장 많이 움직인 LG 디스플레이고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한 4거래 정도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목표 주가 상향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사실 적자예요. 근데 뭐 내년도 이제 이익은 좋아질 거다 얘기가 있는 거고 당장 뭐 단기적으로는 계속 애플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뭐 신제품도 나올 거고 애플이 뭐 태블릿, 노트북 뭐 등등 얘기를 하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생각보다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 점유율도 좀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좀 좋아질 거다는 이야기 있어서 주가 최근 올라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LG 디스플레이는 좀 지금 잘 돼야 돼요. 그다음에 이익을 좀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LG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BOE에게 지금 뒤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중국 BOE 이렇게 갔는데 네. 삼성 디스플레이 다음에 지금은 BOE로 가고 있습니다. 투자 속도가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자금 조달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 뭐냐면 이익이 지금 들어올 거라서 자금 조달은 잘하면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유증이든 뭐든 할 수 있었는데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은 악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일부 좀 반영되는 것 같고 결국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8세대 투자를 할 겁니다. 안 하면은 이제는 시장에 도태가 돼버려요. 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는 나올 거고 그 이제 투자 기대감도 일부 좀 주가가 약간 그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시글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0.3%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시글지수는 2,755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79%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시글지수는 83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1,600원. SK하이닉스가 5.6% 약세가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주가 최근에 사흘 연속 또 하락하면서 12% 넘게 조정을 받은 데 따른 영향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호가는 21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3%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현대차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27만 7,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기아가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2만 8,400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치 유가는 74만 원이죠. 셀트리온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KB금융이 0.6%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7만 9,500원. 포스코홀딩스가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약보합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36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강보합권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호가는 18만 2,200원, 알테오젠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900원. HLB 소폭 내림세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6만 5,800원이고 엔케미 5%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에서는 22만 4천 원. 그리고 HPSP가 0.3%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4만 원이고 리노공업 4.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3만 4천 원. 셀트리온제약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은 0.8% 지금 호가에서는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14만 5,900원, 클래시스는 보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이제 반도체주 섹터의 그 주가 흐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조선주라든지 해운주 어제 흐름 좋았는데 오늘도 지금 호가 흐름은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 0.8% 상승 예상되고요. 하나오션도 0.9% 올라갈 걸로 보이고 HD 현대미포가 1.9% 상승 예상됩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삼성중공업은 좀 내림세가 예상이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조선주의 상승이 좀 예상되고 해운주 내에서는 대한해운이 5%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395원 그리고 HMM도 1% 상승 예상되고요. 흥하해운이 9% 넘게 급등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2,745원. 페노션도 2.8%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 해운주들 상승이 좀 예상되고 또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도 지금 오늘장에서는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뭐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크게 빠지기보다는 좀 섹터별로 순환매가 좀 예상이 되긴 하네요. 그러네요. 예. 네. 근데 뭐 요즘 들어서는 이제 일단 뭐 살펴는 봅니다만 동시효과 때 저게 이제 잘 그거 안 하니까. 그리고 그렇죠. 또 개장하고 나서 한 9시에서 한 3, 40분까지의 흐름하고 또 그 이후 흐름도 또 요즘 틀리는 게 요즘 들어서 부쩍 그 특징적인 움직임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무 대표님 개장 전에 한번 우리 이 대표님 한번 찍어 보시죠. 저 삼양식품하고 삼천당제약. 요즘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자주 그거 했던데 삼천당은 어제 이제 좀 약간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이고 삼양식품은 잘 버티고 있고 한데 요 삼듀엣 일단 삼양식품은 네. 뭐 시장에서 그때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5.5조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5.5조 예, 시총? 예, 네, 지금 얼추 5조 이상 왔으니까 5조까지 왔어요. 시장에서 불어넣은 가격까지 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사실 좀 다르잖아요, 이제. 예. 한참 달릴 때 하고 지금 속도 가긴 가는데 속도를 약간 줄였지 않았습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그래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올라온 만큼 꽤 올라온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네네네. 1차 목표까지는 왔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구나. 예.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좀 더 저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올라갈 여지가 있다. 삼천당 제약이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2019년 탐방 갔을 때 그 네. 아이들리아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야기 그게 19년도에 사실 코로나 전이죠. 예. 그때 나온 얘기예요? 네, 임상 3 그때도 이미 임상 3 이상까지 끝났고 3, 4을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중간에 코로나가 생기고 이러니까 사실은 뭐 이 임상이 쉽지 않았잖아요. 사람을 모집하는 자체가 쉽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밀렸지만 지나고 보니까 결과는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야기한 게 19년도 얘기한 삼상 들어간다는 게 결과도 나왔고 뭐 고객사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게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 루머는 뭐 좋은 게 나오고 안 나온 게 뭐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회사 얘기한 대로 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그래도 좀 제가 말씀드리지만 IR이나 미팅했을 때 믿을 만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업은 비교적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들어올 돈을 생각하면 좀 더 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단 제약은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갈 때 가더라도 좀 조정받고 가야 되는 위치 아닌가요? 혹시나. 그렇죠.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네. 그래야 또 사겠다고 기다렸던 분이 그러니까. 좀 기회를 기회가 오는 잡는 거고. 거죠. 예. 그러려고 떨어지는 거니까요. 기회 줄 때 잘 사시는 거고요. 예. 너무 또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또 간다라고 믿음을 갖고 계시면 계속 잘 버티는 거예요. 진짜 버티기 힘든 게 떨어질 때는 다 버텨요. 물려 있으니까. 예. 올라갈 때 잘 버텨야 됩니다. 그 맞는 예, 말이네요. 저는 올라갈 때 팔고 싶어지죠. 그 연습을 혼자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2019년부터 이제 두세 번 시도해봤는데 쉽진 않지만 더 기다리다가 꼬꾸라진 것도 있어요. 막 제가 2배, 3배 가겠다. 욕심을 덜 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100%, 150% 갔는데 더 낸 거죠. 그러고 익절한 것도 많습니다. 예, 두세 배 드디어 터졌다 했는데 100%도 못 먹은 거죠. 예. 근데 제 계좌는 100% 수익이 맞습니다. 그래도 무슨 손실 보고 나오진 않았었어요. 절대 저는 손해보는 장사 안 하기 때문에 쌀 때 사놨고 기다리는 거죠. 다만 이제 제 개인 욕심에 네. 좀 더 이제 욕심 부리다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실패했다 생각하지만 올라갈 때 그래도 나름 버티는 연습을 한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만 지금은 이제 욕심 더 내다가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덜 먹은 케이스지만 네네. 또 다들 보통 보면은 진짜 아닌 말로 2021년, 2022년 여름까지는 여기저기서 10배가 10배짜리가 속출했는데 네네. 그 10배 먹은 투자자들은 극히 소수 아닙니까? 그 전에 보통 그렇죠. 그 전에 차익 보통 뭐 한 실현을 2배 오르면은 네네. 자르게 되는 게 사람 마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 보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네. 팔고 나면 안 보는 거? 아니요, 사놓고 안 보는 거. 사놓고 안 보는 저 거.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밖에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장 못 볼 때가 많거든요. 컴퓨터 안 킬 때도 많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것도 있습니다. 탐방 계속 다니면은 자연스럽게 HCS를 안 키게 돼요. 그럼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올라가고 있으면 이제 땡큐 하면서 기다려 주는 거죠. 그게 근데 힘들다는 겁니다. 투자할 때. 그러니까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그거를 앞으로도 할 거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거예요, 사실. 팔고 나서 올라가는 거 봐도 사실 배 아프고요. 배가 아프진 않습니다. 또 그래요? 찾으면 되니까요. 그래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현인이시네요. 네. 아니 이 대표는 대인이셔. 알겠습니다. 그거는 보통 배가 아파야 정상인데.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6월 25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죠. 엔비디아가 사흘 연속 주가 12% 넘게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도 이제 기술주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더 세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 자체가 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장 주요 반도체주들 행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출발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강보합권으로 2,768포인트, 그래도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이네요. 839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좀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으로 86,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3% 약세입니다. 21만 6천 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0.9% 올라갑니다. 33만 4천 원이고요. 현대차가 강보합으로 28만 1,5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9% 떨어집니다. 6만 4,100원이고요. 기아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12만 8,3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보합권 73만 5천 원. 셀트리온 0.8% 올라갑니다. 18만 500원이고요. KB금융이 0.38% 상승 중입니다. 8만 200원. 포스코홀딩스도 소폭 올라갑니다. 36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0.49% 상승하면서 나흘 만에 반등 시도고요. 18만 2,900원, 알테오제는 지금 보합으로 28만 6천 원, 에코프로가 0.4% 올라갑니다. 9만 1,600원, HLB도 0.4% 상승하죠. 6만 6,300원, 엔캠도 0.4% 올라가면서 23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BSP는 0.3%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노공업은 지금 3% 약세 23만 8천 원,
셀트리온 제약 보합이고요. 삼천당 제약 오늘 1.8% 반등 보여줍니다. 147,300원이고 클래시스는 약보합권으로 5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운주들 호가 상황부터 좋았는데 지금 대한해운하고 흥하해운이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이 11% 급등하면서 2,5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한 증권사에서는 대한해운 목표 주가 3,000원을 제시하기도 했죠. 흥하해운도 11% 넘게 올라갑니다. 2,790원. 그리고 HMM도 3% 강세 19,560원, 페노션도 3% 이상 올라갑니다. 4,17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SS해운도 2% 상승으로 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해운주 흐름 좋고요. 정유주라든지 LPG 관련주들, 석유가스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일단 정유주 내에서는 GS가 오늘 4%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7,950원이고 SOL도 1% 올라갑니다. 그밖에 SK이노베이션,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올라가는데 특히 석유 가스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한국석유가 6% 강세 19,200원, 중앙에너비스도 4.9% 오름세 2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LPG 관련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극동유화도 1.2% 올라가네요. 자, 오늘 LPG 관련주, 정유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자, 그 밖에는 역시나 오늘도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그 대왕고래 관련주 있잖아요. 그 K산유국 관련주. 이제 GS글로벌이 어제도 급등을 했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12% 올라갑니다. 4,3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늘 좀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약보합권 흐름 이어지고 있고 그밖에 LX 인터내셔널, STX가 2%에서 1%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합상사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또 테마 쪽으로 엮이면서 일부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 AI 관련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지금 라이프 시멘틱스가 14% 급등합니다. 1,8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JLK도 올라갑니다. 지금 9% 강세로 17,520원. 기존의 이제 의료 AI 관련주 뷰노나 루닉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장에서 각각 0.2%에서 0.7%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젠큐릭스가 8% 강세입니다. 2,995원이고요. 소니드도 2% 올라갑니다. 모아데이터도 1.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의료 AI 관련주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율주행차 흐름도 좋습니다. 자율주행차 내에서는 SOS랩이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그러네요.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6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이제 자율주행 섹터로 엮이면서 이런 섹터 내에서 종목들 동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리드 위즈도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고 한중 NCS도 최근에 상장한 종목인데 오늘 12% 올라가네요. 37,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오늘 자동차 흐름도 좋아요. 부품주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부품주 내에서는 HL만도, 한원시스템이 각각 3%에서 2% 올라가고요. 현대모비스도 2% 상승 보여줍니다. 화신도 오늘 2% 올라가네요. 13,8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기관이 850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808억 원, 6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각각 323억 원, 21억 원 순매수, 기관은 149억 원 매도 우이고요.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삽니다. 1,167계약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서울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좀 볼게요. 오늘은 1원 80전 하락한 1,387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은 그래도 사실 어제만 보더라도 이거 1,400원 돌파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도 오늘 좀 다행이네요. 예, 계속해서 이 달러엔 160엔 승부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어제 살짝 BOJ가 움직여서 그런지 아니면 시장 자체적으로 움찔해서 그런지 몰라도 유럽장에서 한번 달러엔 환율이 159엔 지금 159.66 이런데 158엔대까지 한 원비 가까이 밀리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이 위치 그런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가 조금 밀리면서 우리도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네요. 야 이렇게 되면 미국 장도 오르겠는데 오히려 오늘... 미국 사람들이 아침에 눈 뜨면 코스피 안 봅니까 요새?
그래 된 지 오래된 것 같던데. 한 며칠 지수 빠졌으니까 바깥에서 뭐 우군이 없나 싶다가 한국 올랐어 하면서 갈 수도 있겠네요. 말난 김에 이거 외국인 지금 금년 들어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그 비중이 소위 말하는 외국인 지분율이 어떻게 더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소위 말해서 팔았나요? 샀나요? 많이 샀죠. 많이 샀다. 네, 많이 금년 샀죠. 들어서. 네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그다음 네. 자동차 예. 이런 거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이제 우량주 많이 샀고요. 지금도 뭐 계속 매도가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그러네. 많이 산 편이죠. 그래서 저 화면 보니까 진짜 막 네네. 꾸준히 샀네요. 네. 우리가 느낄 때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덜 오른 것 같고 그렇긴 해도 예. 사기는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저도 뭐 다시 들은 얘기지만 아주 쉽게 생각한답니다. 한국 그 굉장히 작은 나라에 그럼 뭘 사야 돼 그러면은 반도체나 자동차 이게 10년 전에 들은 얘기지만 결국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사고 있는 거고요. 지금 네네. 저 흐름이 만약에 반도체하고 자동차 중심으로 산 지분율 상승이라면 수익도 쏠쏠하겠는데요. 그렇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찐 외국인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찐. 장기 투자 성향의 자금들이 들어와서 천천히 사서 아, 천천히 나갈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에 다 못 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지수 예. 더 갈 거고 삼성 하이닉스 더 갈 거고 현대 기아가 더 갈 수 있다 얘기 드렸냐면 네. 결국 사는 사람들이 아직 안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사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좀 더 산다 그러면 사실 더 갈 수 있는 거고요. 저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수도 금방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이 쉽게 밀리거나 그럴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서서히 언젠가 이제 비중을 이제 줄이기 시작할 겁니다. 한국에 대한 비중을. 그때 이제 저 종목들을 고민하시면 되는 거죠. 사실. 앞서 기업 탐방 다녀오신 곳이 반도체 쪽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어디 다녀오셨나요? GMBS 에코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예. 제가 이제 과거 그 올해 유니셈 그다음에 GST를 이제 갔다 왔는데 다 스크러버라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개 업체를 조금 비교 좀 해보고 싶어서 사실 세 개를 다 갔다 왔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뭐 어떤 기업이 제일 좋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본인 투자 스타일에 맞는 기업을 사시면 되는 거고 각각의 신규 사업 진행하기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신규 사업의 성장성을 어디 쪽에 두고 볼 거냐 예.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GMBS 에코가 아마 제가 스크러버 장비 업체 상장 기업 중에 이제 마지막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를 드리는데 동사 2005년 설립됐고 2021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무폐수 스크러버라는 장비를 이제 거의 전 세계 혼자 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스토리가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이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이런 장비가 필요한데 누가 만들어줄 수 있겠냐, 누가 개발 한번 해볼 거냐 했을 때 유니셈, 그다음 GMBS 에코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실제로 개발을 끝냈고 유니셈은 뭐 다른 그 스크러버 쪽에도 여러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더 좀 집중을 해서 지금 안 만든다라고 해요. 거의 독점적으로 GMBS 에코가 향후 SK하이닉스가 이제 투자한다 그럴 경우에 저 무폐수 스크럽을 납품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무폐수는 아주 간단하네요. 보통 우리가 그 반도체 이런 것 때 폐수가 발생되잖아요. 네네. 저는 말 그대로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폐수예요. 그래서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폐수 스크러버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스크러버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태양광 이런 거는 그 제품을 만들어낼 때 예. 유해 가스가 발생되죠. 가스가 그거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데 저 네모난 저 냉장고 같은 장비인데 네. 외관상 봤을 때는 그 아래 새까맣게 고체로 쌓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체를 빨아 들어가지고 쭉 예. 이제 이게 고체화 시켜서 예. 저 안에는 이제 교환을 하는 거죠. 계속 바꿔주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쓰이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해 가스를 제거해 주는 장비고 지금 주요 고객사는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해외로 좀 시장을 넓히면은 지금 중국, 그다음에 인도, 미국 시장 가고 있는데 이 장비가 태양광 이제 셀 만들 때도 들어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인도 이런 쪽은 태양광 이제 스크러버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태양광 만들어진 쪽에 들어가면 태양광 스크러버 부르는 거고 반도체가 만들어진 쪽에 들어가면 반도체 스크러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능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뭔가 수요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하나 솔루션, 하나 큐셀 뭐 같은 기업이죠. 그래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에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전방 시장이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저 장비가 조금씩 더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지금 공시된 게 작년에 그러니까 수주 받은 거 납품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태양광 쪽에서 동사는 장비가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 사업으로 2차 전지 그 배터리 충전소하고 이제 교환소, 최근에 배터리 교환하는 것도 생기고 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일종의 내연계열로 치면 주유소 생각하시면 돼요. 주유소 옆에 요새 보면 편의점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합 편의시설이 있는 건데 동사가 그거를 지금 에너지 멀티플렉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양주시에 1호점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2호점을 일산 쪽에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향후 전기차 시장이 커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소, 교환소 요걸 이제 신규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성장성을 거기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실적은 매출액 한 1,000억, 영업이익 한 2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600억이니까 대략 영업이익 기준 PER은 8배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장비군 중에 이렇게 싼 기업들이 많으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싼 기업을 사두자는 겁니다. 사두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고요. GMB에스코가 시장에서는 아마 매출액 1,300억 이상 나온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추정되고 있는 매출액 1,300억은 올해 달성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탐방한 시점에 5월인데요. 그래서 올해 한 1,000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 200억 정도만 그냥 기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기업 탐방 다녀오신 벨로크 있잖아요. 이것도 좀 추가로 전략을 세워주세요. 왜냐면은 이게 좋은 기업이더라도 또 주가 움직임은 좀 약간 더 무관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혹시 그때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네. 보안업체 아니에요. 예. 네.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떨어졌을 때는 일단 기다려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안업체가 제가 벨로크뿐만 아니고 뭐 라운시큐 등등 몇 개 소프트웨어 그렇죠. 업체를 예. 소개시켜드렸는데 최근 시장 보시면은 이쪽으로 소위 말하는 자금이 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실제로 이 보안업체들 실적이 잘 나오는 시점 언제냐면 4분기에 늘. 왜냐면 고객사들이 늘 예산 집행하는 게 4분기 집중됩니다. 그래서 네네. 연간으로 보시면 실적은 4분기 잘 나올 거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사가 올해 뭐 그 벌어지는 이익이 한 30억이라 가정을 하고 시가총액이 제가 탐방해서 300억대였습니다. 네. 지금 보안업체들 잘 보시면 실적이 안 나오는데도 500억, 1,000억 가에 있는 기업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동사는 사실은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요. 고객사가 주로 발전소들이에요, 발전소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들이죠. 남동발전, 중부발전 이런 쪽이니까 그런 쪽 기업들이 고객사라서 매년 뭐 거의 그 정도 매출이 나오는 거고요. 신규 사업으로 AI 그 관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이게 회사가 지금 고객사 밝히지는 못하지만 지방 전라도 쪽에 있는 교육청이나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 발주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요. 오늘 어제부터도 그렇고 최근에 보니까 게임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뭐 펄어비스 오늘도 좋고 컴투스도 그렇고 NC소프트도 그렇고 굉장히 좀 오랜만이거든요. 네, 일단 뭐 게임주 상승이 좀 반갑죠. 어떻게 보면은 역시나 시장에 소외되어 있는데 네. 지금 게임주들이 그렇게 많이 가거나 그럴 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나마 좀 본다 그러면 이제 크래프톤 정도, 크래프톤 정도가 실적이 그나마 좀 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펀더멘탈 되는 상태에서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게 크래프톤이라 지금 개인적으로는 게임 섹터는 약간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장기로 볼 땐 좋겠지만 지금은 좀 올라갈 시점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보수적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